우리가 흔히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범죄자를 보면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놈 혹은 소시오패스 아니야? 라며 분노하곤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부르죠. 남의 권리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병든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배경과 타인을 파괴하는 방식은 확연히 달라요. 한쪽이 태초부터 얼어붙은 빙산이라면 다른 한쪽은 활화산에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얼굴, 차갑게 태어난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뇌의 스위치, 즉 편도체가 꺼진 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감정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아예 고장난 채 세상에 나온 것이죠. 슬퍼하는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이 슬프구나 하고 머리로는 계산하지만 가슴으로는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사람 마음을 기가 막히게 조종한답니다. 마치 아주 연기를 잘하는 배우 같아요. 정상인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우리 주변에 섞여 사는 거지요. 이들은 아주 차갑고 치밀해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를 때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심장 박동도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파충류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얼굴 뜨겁게 달궈진 소시오패스. 거울 속에 또 다른 일그러진 얼굴, 소시오패스가 있죠. 이들을 설명하는 단어는 후천적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이 빚어낸 슬픈 괴물에 가까워요. 유년 시절의 끔찍한 학대, 방치, 폭력 같은 트라우마가 이들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살아남기 위해 세상에 대한 공감 능력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처럼 치밀하거나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지 못해요. 아주 충동적이고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장을 꾸준히 다니거나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몹시 힘들어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들은 사이코패스와 달리 나쁜 짓이라는 걸 양심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충동을 못 이겨서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아주 가까운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나름의 애착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망가졌지만 감정의 파편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죠. 사이코패스가 부드러운 벨벳 주머니 속에 숨겨진 아주 정교하고 차가운 얼음칼이라면 소시오패스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끄럽고 뜨거운 불발탄 같은 존재입니다. 얼음칼은 소리 없이 다가와 찌르지만 스르르 녹아 없어져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불발탄은 요란하게 터져서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그만큼 빨리 눈에 띄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너 사이코패스지 라고 손가락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들의 민낯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빛나는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살다 보면 내 선의를 이용하고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걸까? 하고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스위치가 망가져버린 안타깝고도 위험한 영혼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인 거죠. 그럴 땐 억지로 그들을 이해하거나 고쳐 쓰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소중한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게 상책이랍니다. 나를 지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는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먼 존재 같지만 소시오패스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 속에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심리학자와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는 인구의 약 1% 정도이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소시오패스는 무려 인구의 4% 정도나 된다고 해요. 25명 중 1명 꼴이라는 얘기지요. 학창시절 한 반에 1명 혹은 우리 팀 직장 동료 중에 1명, 동호회 모임 안에 1명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험악한 살인마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친절한 얼굴을 한 직장 상사, 동네 이웃, 심지어 내 마음을 훔쳐간 매력적인 연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법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사랑으로 고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망가진 기계는 기술자가 고칠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소실된 영혼은 개인의 선의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들이 불쌍한 과거를 가졌다고 해서 혹은 지금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으면 변할 거라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민마저 교묘하게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회색 돌이 되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분노, 슬픔, 당혹감 같은 감정적 동요를 먹고 자라는 포식자와 같아서 반응이 클수록 그들은 자신의 지배력에 더 큰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가족이나 직장 상사라서 당장 안 볼 수가 없다면 길가에 구르는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행동해보세요. 그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 억지를 부려도 화내지 말고 슬픈 내색도 하지 말고 오직 네, 아니요, 그렇군요 같이 건조한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겁니다. 찔러도 반응이 없고 재미가 없어지면 그들은 결국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냥감을 찾아 떠납니다. 셋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단단한 선을 그으세요. 그들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말을 바꾸는 데 선술합니다. 그러니 업무적인 일이라면 반드시 메일이나 메신저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또한 사적인 고민이나 비밀은 절대 그들 앞에서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비친 약점은 언젠가 그들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우리의 목을 겨눌 테니까요. 철저하게 공적인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넷째,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모하게 맞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물이 튈 자리를 피하고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인 겁니다. 그들의 정체를 눈치챘다면 엮이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직장이라면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연인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연락처를 지워야 해요. 도망치는 건 결코 비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을 지켜내는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25명 중 1명이 그들이라면 나머지 24명은 당신처럼 따뜻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너무 세상에 겁먹지는 말고요. 혹시 지금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든든한 방패 하나를 세워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